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8월 29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차이나 쇼크 전방위로 확산되나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 징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디프레이션 우려 속에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도미노 디볼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 겹친 탓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중국 부동산 소비 침체의 현장은 현지 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베이징 왕징의 랜드마크 건물은 30% 이상이 텅 비어 있었고 벽면에는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앞은 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원짜리 아침 메뉴를 먹기 위해 매일 긴 줄이 늘어설 정도다.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은 최근의 집값 하락과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민간 최대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원회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국有부동산 기업 등을 거쳐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 여파로 올해 중국 신탁업계 손실만 최대 380억 달러, 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정 수입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도 휘청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를 벼터줄 중국의 경제 체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에 소비와 생산, 투자 모두 부진했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도 3년여 만에 동반 하락해 디프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이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적잖은 손상을 입은 가운데 실물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자 40년 호황이 끝났다. 일본식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 등 비관적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뾰족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해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하고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국의 리오프닝이지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차이나 쇼크 공포로 바뀌면서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중국 수출은 15개월 만에 뒷걸음질이고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해 충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탈위험 전략을 전방위로 추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국발 특수에 취해 실기했던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요 연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민들은 돈 쓰기를 꺼리면서 소비도 줄이고 지금 저축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 경기 침체가 한국의 수출 위축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도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회복될 거라고 기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경기 회복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젠 중국의 내수 및 수출 장기 침체와 그리고 중국의 디프레이션 가능성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 전략을 새롭게 재점검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해 수출 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을 이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에 이어서 먹거리 발굴 등 중장기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개인들도 발빈하기 위해서는 즉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과소비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